조원철 법제처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 무죄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 재판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취임 후 중단됐지만 퇴임 후 재개될 것입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법제처장이 유무죄를, 그것도 국정감사장에서 주장해도 됩니까? 부적절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 처장은 대통령 4년 연임 개헌 시 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제한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아무리 개헌을 해도 이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데 국민 결단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법제처장은커녕 법조인으로서의 자격마저 의심스러운 답변입니다. 오죽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조차 그렇게 답변하지 말라고 나무랬을 정도입니다. 법제처장은 정부의 입법 활동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에 대한 유권 해석도 책임집니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학과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이완규 변호사를 법제처장으로 임명하자 윤석열의 법률적 호위무사라며 중립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정권을 잡자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이면서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법제처장에 임명했습니다. 조 처장은 공직을 맡고서도 여전히 이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전 정부 비난하더니 정권을 잡자 한술 더 뜹니다. 이 대통령은 입법부와 행정부, 대통령실 곳곳에 자신의 사건 관련 변호인을 포진시켰습니다. 작년 총선 때 5명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선 후에는 대통령실 민정, 공직기강, 법무비서관, 국정원 기조실장, 금융감독원장 등에 자신의 변호인 출신을 임명했습니다. 외교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을 주 유엔 대표부 대사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을 했다고 나라 일을 맡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 처장 같은 사람이 계속 나오면 공직을 대통령 방탄용으로 나눠줬다는 비판을 면키 힘듭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폰으로 딸 결혼식 축의금 내역을 보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대기업과 피감기관 대표들의 이름과 100만 원부터 수십만 원의 축의금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측은 축의금을 돌려주기 위해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장이 의원 권력이 가장 커진다는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여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한 달 전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 결혼식을 여는 문제에 부적절함이 지적됐을 때 결혼식 장소를 바꿔야 했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축의금과 화환이라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런 논란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민희 의원은 결혼식 이후에도 자기 모르게 자녀가 국회에 예약을 했다거나 양자역학 공부 때문에 자녀 결혼식을 챙길 시간이 없었다는 식으로 납득하기 힘든 해명을 했습니다. 직접 청첩장을 돌린 적이 없다면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러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축의금 내용을 보는 장면이 잡힌 겁니다. 최 의원 해명대로 축의금을 돌려주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보좌관에게 자신의 경조사 축의금 정리 같은 사적인 일을 시킨 것은 공사 구분이 없는 갑질에 가깝습니다. 이미 젊은 층이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축의금 액수도 일반인의 기준을 넘어섭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라도 축의금 100만 원은 흔치 않습니다. 최 의원은 일단 930만 원을 돌려주고 추후에 더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장이면 애초에 이런 일을 만들지 말았어야 마땅합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 거래를 하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은 상임위원장직을 그만뒀지만 여전히 다른 상임위에서 피감기관들의 잘못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나무란다는 겁니까? 희극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선 보좌관에게 변기 수리를 시켜도 상임위 도중 코인 거래를 해도 공천을 받아 재선, 삼선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양극단으로 갈리다 보니 우리 편이 하면 무슨 잘못을 해도 무조건 봐주기 때문에 의원들의 윤리도 범죄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피감 기관들을 상대로 호통을 치고 모멸적 언사를 하는 의원들일수록 자신의 윤리 수준은 바닥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며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에게는 대북 제재가 있다며 아마 이보다 큰 것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북 제재 문제를 김정은에 대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트럼프는 앞서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며 북한은 핵 보유 세력, 김정은이 원한다면 북한으로 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원한다는 노벨 평화상을 위해 제재 해제까지 맞바꿀 용의를 내비친 것입니다. 김정은이 2018년 비핵화 쇼를 하며 미북, 남북 대화에 나선 것은 제재 고통 때문입니다. 2016년 핵 ICBM 폭주를 하자 유엔 안보리는 북수출품 132에 해당하는 석탄, 섬유, 수산물 거래를 막았고 달러박스인 해외 노동력 송출도 차단했습니다. 북에 유입되는 석유류도 제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 결과 북의 대중 수출은 9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최근 중러가 북의 뒷문을 열어주고 있지만 은행의 달러 거래가 불가능해 현금을 들고 다녀야 합니다. 북은 금융 제재를 두고 피가 마른다고 했었습니다. 2019년 트럼프를 만나 고철 수준인 영변 핵시설을 포기할 테니 핵심 제재를 전부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자 북은 영번 범위 내에서 폐기 대상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다는 식으로 미국에 매달렸습니다. 그만큼 제재 해제가 다급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제재로 경제가 파탄나 자신이 망할 수도 있는 벼랑 끝에 몰려야지만 핵 폭주를 멈출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안보리 제재를 풀려면 상임이사국 동의가 필요합니다. 중러는 북한 편이고 제재 해제에 신중하던 트럼프 입장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통일부 장관은 북한 핵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제재 완화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1월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며 핵 세력이라고 했을 때 민주당은 이런 입장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반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유엔 제재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안보리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제재는 북핵을 저지할 마지막 남은 지렛대입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 프랑스, 영국의 안보리 거부권에 기대해야 하는 아찔한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소셜미디어에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화 오션이 2023년 인수한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중국 잠수함 추적에 제한이 있다면서 원잠에 대한 결단을 요구했는데 하루 만에 이를 수용한 겁니다. 미국 의회의 동의 같은 변수가 있지만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원자력 잠수함 시대의 가능성이 활짝 열린 겁니다. 원자력 잠수함은 원자로를 잠수함의 엔진으로 사용할 뿐 핵무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에너지의 군사적 이용이라면서 미국이 지금까지 철저히 통제해 왔습니다.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원자력 에너지 활용의 최고 수준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원자력 발전에 쓰는 원자로와 잠수함 엔진으로 쓰는 원자로는 크기만 다를 뿐 본질은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원자력 잠수함 시대를 맞는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탈원전이라는 미신과 망령이 남아있다는 것은 황당할 정도로 시대착오적입니다. 지금 세계는 AI를 빼고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AI는 곧 전기와 같은 말입니다. 전기 없는 AI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정부는 100조 원으로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면서도 AI를 위한 전력 확보에 필수적인 원전에 이런저런 족쇄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전 정책을 산업부에서 규제 중심의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이관한 것부터가 모순입니다. 탈원전 환경운동가 출신 기후환경부 장관은 이미 수립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서도 이리저리 말을 돌리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난 고리 2호기 원전의 재가동 심사를 계속 연기하면서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전 세계가 원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웨스팅하우스 등과 신규 원자로 건설을 위한 800억 달러 규모의 협약을 체결했고 이 중 일부는 일본에서 투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 7곳이 5년간 한국에 9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전력 공급을 믿기 때문입니다. 핵심이 원전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하면서 원전 수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비둘기호만 타겠다는 나라가 KTX를 수출하겠다는 겁니다. 탈원전 세력도 이제 원전이 위험하다는 그런 엉터리 주장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틀렸음을 인정 않으려는 오만, 지기 싫다는 오기만 남아 있습니다. 원자력 잠수함까지 준비하는 국가라면 탈원전 미신과 망령에도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